선천성 검사에 이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결과지를 첨부하여 이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를 하였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였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 크게 이제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뭐 또 하는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태아보험 중에서 후유장애보험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출생하기 전, 즉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피보험자 역시 출생하기 전에 이제 태아보험에 가입을 하였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1급, 2급 장애 및 질병으로 인해서 1급, 2급, 3급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하였고, 또한 시력, 청력, 언어 장애인, 즉 일명 3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출생 후에 수년이 경과하여 정상인에 비하여 발달이 늦어져 가지고 병원에 이제 방문하여 검사나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회복이 되지 않고 심한 지적 장애로 국가장애인 등록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에서의 후유장애 담보는 상해와 질병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3에서 80%의 후유장애 지급률이 산정이 되게끔 하고 있는데요. 장애 지급률에서 가입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태아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장애 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담보를 판매도 하고 있지만, 또한 국가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담보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장애와 연계되는 이제 그 후유장애 담보는 대부분 이제 질병 후유장애 담보인데요. 이러한 국가장애인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과거 후유장애 담보의 경우에는 1급에서 6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었는데, 장애인복지법이 평가 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전 보험 상품에서는 이제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이제 보험금 지급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법이 개정됨으로써 기존 기준이 아니라 새롭게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이제 기존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부분을 잘 적용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보험자는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피보험자의 발달 지수가 57.7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제 개정 후 평가 방법을 따르면 심한 장애인에 해당이 되고, 개정 전 평가 방법에 따르면 3급 장애인으로 이제 평가가 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피보험자는 개정 전 기준을 봤을 때 1, 2, 3급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1급, 2급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관을 보면은 이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약관에서 이제 규정한 1급에서 3급 장애인으로 등록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폐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간질장애인으로 국가장애인이 등록이 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이러한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신, 자폐, 간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에 비하여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될 보험금의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제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무튼 이런 국가장애인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의 경우에는 위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장애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하므로 이 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아보험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선천성 질환이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담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비자들이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혹여나 이제 출생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약관에서 이제 선천성 질환이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경우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피보험자가 후유장애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선천성
선천성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 사례의 피보험자는 출생 후에 선천성 검사를 시행했는데 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는 이제 이와 같이 그 선천성 검사에 이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결과지를 첨부하여 이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질병 중증 장애 보험금, 즉 1급, 2급, 3급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때 지급하는 담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였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 크게 이제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뭐 또 하는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3대 장애로 인해서 장애인 등록 시 지급되는 담보도 가입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3대 장애 보험금 경우에는 약관에서 시력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로 발생하여 국가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를 말하는데요. 피보험자는 이제 지적장애인으로 이제 등록이 되었을 뿐 3대 장애로 인하여, 즉 뭐 시력이나 언어, 청력장애로 인해서 국가장애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 3대 장애에 대한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지적장애만 있다라고 했으면은 3대 장애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겠지만, 이 사건 피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언어 소통도 제한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언어장애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이제 피보험자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어장애인을 추가로 등록할 수는 없으므로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난감한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국가장애인 등록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3대 장애에 대한 그 약간 규정의 괴리가 있어가지고 좀 그러는데요. 이런 괴리에 대한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하였고, 보험회사에게 3대 장애인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였는데요. 보험회사 역시 저희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3대 장애인 보험금까지도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약관의 문구에 따라서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여지도 충분히 있고요. 각각의 상품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요. 무조건 3대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태아보험에서는 이처럼 국가장애인 등록과 3대 장애 부분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태아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과 관련한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